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 바로 서울의 아파트 시장입니다. 최근 시장에 정말 좀 기묘한 신호가 하나 잡혔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볼 자료는 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의 영상인데요. 이 자료가 지금 시장 물밑에서 뭔가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파도인지 아니면 정말 거대한 쓰나미의 전조인지, 특히 집을 사려는 당신 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럼 데이터부터 한번 보죠. 2월 11일이에요. 네, 단 하루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1,300건 넘게 늘어났습니다. 1,300건이요? 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수치냐면 2월 초에 하루 평균 증가량이 한 500건 정도였거든요. 아, 평소보다 거의 3배네요. 네, 3배에 달하는 매물이 그냥 하루 만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런 현상이 보통 생각하는 강남이나 서초 이런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요? 네,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정말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이죠. 이건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어떤 강력한 방화세가 당겨졌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방화세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화세가 대체 뭐였을까요? 다들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 2월 11일에 이렇게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건지 그 원인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그 중심에는 바로 정책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지금 파세요 하고 아주 강력한 신호를 주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변화요? 네. 바로 세금과 실거주 의무라는 두 개의 문턱을 크게 낮춰준 거죠. 세금과 실거주 의무.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두 가지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정말 순수하게 정책 때문일까요? 어쩌면 그냥 높은 금리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시장 현상은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금리 부담 같은 기존의 압박 요인들이 바탕에 깔려 있죠. 네. 하지만 2월 11일이라는 특정일에 이렇게 폭발한 현상은 정책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마치 장작이 잔뜩 쌓여 있었는데 정부가 거기에 불을 붙인 격이거든요. 불을 붙였다. 네, 첫 번째 불씨가 바로 양도세 중과 유예입니다. 그 다주택자들한테 무겁게 물리던 그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유예 조치가 5월 9일에 끝나는데요. 네. 정부가 여기서 일종의 보너스 타임을 줬습니다. 5월 9일 이전에 계약만 체결하면 잔금 지급이나 등기 이전이 좀 늦어져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혜택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차 시간을 알려준 셈이네요. 그렇죠. 그동안 팔까 말까 고민하던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 막차 놓치면 세금 폭탄 맞는다, 이런 조바심이 생겼겠군요. 바로 그 심리입니다. 이게 그냥 정책 변화가 아니라 몇 년을 기다려온 경주의 출마할 총성처럼 들렸을 겁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동기가 생긴 거죠. 네. 그리고 이 불에 기름을 부은 두 번째 조치가 바로 실거주 의무 완화입니다. 잠시만요. 그 실거주 의무 완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을 열어준 건가요? 기존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집주인이 팔고 싶어도 사실상 못 파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정확합니다. 이제 그 빗장이 풀렸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기존에는 이 의무 때문에 세입자 있는 집은 거래시장에서 거의 유령 취급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집을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세입자 내보내는 문제 때문에 계약서 앞에서 망설였죠. 사실상 거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이걸 최대 2년까지 미룰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와, 그건 정말 게임 체인저네요. 당장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복잡한 문제 없이 일단 계약부터 하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결할 여유를 준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확실한 출구가 열렸고 실거주 의무 완화라는 윤활유까지 꾸려진 셈이죠. 이 두 정책의 조합이 그동안 꽉 묶여있던 매물들의 둑을 한꺼번에 터트린 겁니다. 그러니까 2월 11일에 1,300건 증가는 이 두 정책이 만들어낸 완벽한 합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정책이 원인이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이 현상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퍼져나갔는가 하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변화는 세금 부담이 큰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초고가 주택 지역에서 먼저 불이 붙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도 그랬나요?
네, 초반 흐름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자료를 보면 매물 증가 건수 자체는 서초구, 강남구, 그리고 의외로 재건축 단지가 많은 노원구 순으로 많았어요. 아, 노원구요? 네, 세금에 가장 민감한 지역부터 반응이 온 거죠. 하지만 이번 현상의 진짜 핵심은 그 시작점이 아니라 무서운 확산 속도와 방향에 있습니다. 확산의 방향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이 매매 증가 현상이 강남 3구라는 그들만의 리그에 머무르지 않고 은평구나 영등포구 같은 중가 지역까지 아주 빠르게 그리고 더 뜨겁게 번져나갔다는 점입니다. 아, 이건 단순히 부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움직이는 차원을 넘어서 시장 전반의 심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솔직히 저는 좀 의외입니다. 보통 이런 건 강남 부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 전역으로 그것도 중저가 지역에도 더 뜨겁게 반응했다는 건 이게 우리가 알던 부동산 시장의 공식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이번 현상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동 단위로 매물 증가율을 살펴보면 이 현상이 더 명확해지거든요. 증가율로요? 네, 자료에 따르면 증가율 상위 5곳이 모두 중저가 지역이었습니다. 1위가 놀랍게도 은평구 녹번동이었고요. 은평구요? 네, 그 뒤를 영등포 양평동, 노원 하계동, 중구 흥인동 등이 이었습니다. 강남은 순위권에 없었죠. 이건 정말 판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네요.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세금이라는 키워드에 고가주택 소유주들이 움직였지만 네, 거래 편의성 증대라는 효과가 더해지면서 이제는 서울 전역의 중가주택 소유주들까지 지금이 팔절호의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세금 회피 매물이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갈아타기 매물, 정리 매물 등 다양한 성격의 매물들이 가세한 형국입니다. 매물 증가가 양적으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도 번지고 있는 단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지네요. 매물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나요? 집을 사려는 당신은 지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궁금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다. 네, 오히려 시장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극심한 눈치 게임, 일종의 심리적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치 게임이요? 네, 매도자와 매수자의 생각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건가요? 매도자는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있으니 서두릅니다. 이 기회 안에 어떻게든 팔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죠. 아, 팔아야 하니까 급하고. 네. 반면 매수자들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싸고 좋은 금매가 나올 게 뻔하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지갑을 닫고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파는 사람은 급하고 사는 사람은 느긋하다. 이건 전형적인 구매자 우위 시장의 초입 모습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있다고요? 네, 아주 드라마틱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의 상징이자 한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 같은 곳이죠. 어딘가요?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입니다. 아, 은마 아파트.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최근 실거래가가 한 37억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네. 이보다 무려 3억 원이나 낮은 34억 원짜리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 한 채 값이죠. 3억이나 낮은 매물이요? 와, 그 정도면 급급매인데 바로 거래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지만 놀랍게도 현장 반응은 아주 차가웠다고 합니다. 차가웠다고요? 네, 이렇게 호가를 파격적으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마치 월드컵 결승전 티켓을 반값에 파는데 아무도 줄을 서지 않는 것과 같은 이상신호입니다. 와, 그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네요. 매수자들이 34억도 비싸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확합니다. 매물이 늘어나는 게 당장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자들의 관망 심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군요. 네, 제가 아는 한 부동산 중개인분 말씀이 요즘 전화는 정말 많이 오는데 다들 가격만 물어보고 끊는다고 합니다. 금매 더 없어요? 더 싼 거 나오면 연락 주세요. 이런 전화만 온다는 거죠. 실제 계약서에 도장 찍으러 오는 사람은 없고요. 매물 중간은 당장의 거래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 심리의 격차를 더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특히 집을 사려는 당신의 입장에서는 이 안개 속 같은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정말 크게 후회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판단 대신에 시장의 진짜 신호를 읽어낼 수 있는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반드시 확인하다고 조언합니다. 좋습니다.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세 가지 필터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째, 허자, 그러니까 부르는 값이 아닌 실제 거래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 호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요? 네, 지금처럼 은마 아파트 3억 산 매물 등장 같은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매물이 실제로 그 가격에 팔렸는가가 중요합니다. 팔리지 않는 매물 1000개는 그냥 집주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팔려고 내놓은 가격과 실제 팔리는 가격은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얼마에 나왔다더라가 아니라 얼마에 팔렸다더라를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시세보다 싼 급매물이 일회성 해프닝인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쌓이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연속성이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은마 아파트 사례가 그냥 한 번 나오고 끝나는 이벤트인지 아니면 대치동의 다른 아파트, 옆 동네인 개포동, 더 나아가 마포나 성동구에서도 비슷한 가격대의 급매물이 계속해서 나타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 하나의 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점들이 이어져서 하락이라는 선을 만드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발성 이벤트와 추세를 구분하라는 말씀이시군요. 특정 단지의 특殊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셋째, 지역별로 매물을 소화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지역별 소화 능력. 네, 서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시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남 같은 고가 지역은 매수자 풀 자체가 달라요. 수십억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가격이 조금 내린다고 갑자기 거래가 터지진 않거든요. 아, 살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반면에 중가 지역은 다르겠군요. 그렇습니다. 5억에서 10억 사이 아파트가 많은 노원이나 은평구는 얘기가 다릅니다. 거기서 5천만 원만 빠져도 전세 살던 신혼부부나 1주택 갈아타기를 노리는 실수요자들, 즉 이건 기회다 하고 달려들 수 있는 대기 수요층이 훨씬 두텁습니다. 네. 따라서 당신이 관심 있는 지역의 가격대와 그곳의 잠재 수요층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주 명쾌한 정리네요. 호가에 속지 말고 실제 거래를 볼 것, 급매의 연속성을 확인할 것,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소화 능력을 파악할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시장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는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섣부른 예측보다는 냉철한 관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세 가지 필터를 통해 시장을 계속 추적 관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세금 및 실거주 의무 완화 정책이라는 방화쇠가 당겨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엄청난 매물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 현상은 강남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됐지만 아직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팽팽한 심리전, 즉 눈치 게임을 유발하며 시장을 교착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이 급락할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매물 증가라는 신호가 실제 가격 하락과 거래당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 연속성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정부 정책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얼마나 강력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당신이 앞으로 시장을 지켜보실 때 생각해볼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이 매물들은 팔고 싶어서 나온 걸까요? 아니면 팔아야만 해서 나온 걸까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만약 세금 혜택이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여유 있게 팔고 싶어서 나온 매물이라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어느 정도 버티거나 매물을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 높은 대출이자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거나 다른 절박한 이유로 팔아야만 해서 나온 매물이라면 어떨까요? 이들의 비중이 높아진다면 앞으로 시장의 예상보다 더 다급하고 더 파격적인 가격에 진짜 급매물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매물의 성격을 가늠해 보신다면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읽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